38페이지 시조 3편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시조는 원천석, 그리고 두 번째는 길제, 세 번째는 정도전이고요. 원천석은 고려 유신이에요. 고려 유신으로 고려 왕조가 망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탄식을 노래했습니다. 흥망이 유수하니 만월 때도 추초이로다. 흥하고 망하는 것이 유수하니, 이 유수하다는 거는요,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우선 이번에 사용설명서에서는 운수가 정해져 있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흥하고 망하는 것은 전부 다 하늘이 정해놓았으니, 운명이 정해져 있으니 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유수라는 것이 운수가 굉장히 많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수많은 나라들이 다 원래 흥하고 망하는 거야. 이것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원래 수많은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데 그래서 고려도 망한 거야. 그럴 때 만월 때도 추초이로다. 만월 때는 고려 왕궁터에 있는 그런 그 정자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누가. 그래서 그 만월 때에도 가을풀이 가득하구나. 가을풀이로구나. 500년 왕업이 고려의 그런 500년 왕업이 목적에 붙였으니 목동의 피릿소리에만 붙여져 있으니 담겨져 있으니 석양의 해질녘에 지나는 객이 눈물겨워하노라. 이 객은 누구예요? 화자 자신이죠. 화자 자신을 객관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화자의 객관적, 대리인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표현상의 특징은 흥하고 망하는 것이 운수가 다 정해져 있으니 고려 왕궁터에 가을풀만 가득하구나. 플러스 마이너스죠. 그 마이너스 분위기, 황량하고 쓸쓸한 분위기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해주고 있습니다. 초장에서는 시각적 심상 확인할 수가 있어요. 500년의 그 고려 왕조의 업적들이 목동의 피릿소리에만 담겨져 있으니 여기는 뭐 청각적 심상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무한 거예요. 제대로 된 뭔가 역사라든가 그 영웅들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냥 목동의 피릿소리에만 그 역사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 보니까 너무나도 허무하다. 청각적 심상. 석양은 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 배경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하필이면은 가뜩이나 마음도 쓸쓸한데 해가 질 무렵에, 그래서 시간적 배경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석양을 뭐라고도, 해는 보통 임금을 상징하고 임금은 곧 나라인 거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에 지나는 객이 눈물겨워한다. 하자가 자신이 눈물겹구나 하면서 애상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고요. 그냥 나는 이런 거 간단하게 뭐라 그래요? 맥수지탄이라고 하면 돼요. 맥수지탄, 인생무상. 만월대라는 시어를 통해서 고려 왕조의 멸망이라는 것들을 반영론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길제. 500년 도읍지를, 500년 동안의 도읍지, 고려 얘기하는 거겠죠. 그 도읍지 어딜까? 개성이죠, 개성. 그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필마, 말 한 피를 타고 들어가 보니, 개성에 말 한 피를 타고 들어가 보니, 산천은 의고하되, 산천, 자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산과 냇물은 의고하되 과거와 똑같으되, 옛날과 똑같은데, 인걸은, 영웅들은 간 곳이 없구나. 그 고려의 영웅들은 간 곳이 없구나. 태평연월이, 태평성대가 고려 때의 그 태평성대가 꿈이런가 하노라. 영탄법 사용되고 있네요. 그쵸? 산천은 의구한데 인걸은 간데 없다. 자연과 인간사가 어떻게? 대비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법으로는 산천은 의구하고 인걸은 뭐하고 대구법도 사용되고 있네요. 이것도 뭐야? 맥수지탄, 정선 안타까움. 마지막으로 정도전 작품이에요. 정도전은 너네 누군지 알죠? 그 문제 풀어서도 확인할 수가 있잖아. 문제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조선의 충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나라가 망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래도 가, 나, 시와는 분위기가 살짝 다릅니다. 선인교 날인물이 자하동에 흘러들어. 선인교, 개성에 있는 다리예요. 그러니까 고려 수도에 있는 다리. 그 선인교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자하동, 개성에 있는 마을 이름이에요. 자하동으로 흘러들어. 반천년, 500년 얘기하는 거지? 이것도 뭐야? 고려의 왕업이 지금은 뭐밖에 안 남았다? 물소리뿐이로구나. 그래서 이것도 어때? 무상감 느껴요. 그렇게 흥성했던 나라도 지금은 남아있는 게 없구나. 그냥 물소리에 다 담겨 있구나. 아이야,
고국 흥망을 물어 무엇하겠느냐. 고국 흥망. 그 옛 나라가 흥하고 망한 것을 지금 와서 뭐 물어보아 무엇하겠느냐. 물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어차피 나라들이 그게 수도 없이 망하고 하니까 그냥 우리는 이제 뭐 하자? 앞으로 새로 건국된 나라에만 충실하자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슬픔, 절망, 좌절 이런 정서가 아닙니다. 물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무상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극복하고 있어요. 얘도 똑같이 맥수지탄이기는 하지만 위의 작품과 다르게 무상감을 극복하고 있는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표현상의 특징은 선인교라든가 자아동 같은 구체적인 지명과 관련된 시어들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반천년 왕업이 물소리뿐이로다 청각적 심상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어 무엇하리요 서리법 사용되고 있죠. 물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시조 나와 있으면 너네 항상 형식 때문에 향가와 연결돼서 나올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거죠. 향가와 19채의 향가와 시조의 공통점, 형식상의 유사성 뭐 있습니까? 3단 구성. 19채 향가 3단 구성이죠. 4줄, 4줄, 2줄에서 4, 4, 2, 3단 구성 취하고 있고 시조도 초장, 중장, 종장 3단 구성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 뭐예요? 세 글자? 세 글자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 향가에서는 19채 향가에서는 맨 마지막 2줄을 뭐라고 불러? 낙구라고 불러요. 낙구. 낙구 첫머리에 감탄사가 고정됩니다. 아으 같은 감탄사가 고정이 되어 있는데 시조에서는 그 세 번째 첫머리, 그러니까 종장의 첫머리죠. 그건 반드시 몇 음절? 3음절로 고정되어 있다. 그래서 고정이라는 측면에서 유사성을 보입니다. 그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시조는 여기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한데 사실 평시조를 너네가 최대한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게 뭐 그대로 출제되는 게 아니라 시조는 그냥 단독이 아니라 항상 곁다리로 출제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자습서 보거나 문제 풀거나 했을 때 시조 나올 때마다 그냥 계속 쌓아 놓으세요.